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두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 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안타깝네. 예. 이게 금방 할게요. 아무래도 축구 경기하고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네. 끝나기 전이 재밌죠. 사실. 원사이드로 한쪽이 이겨버리면 네. 축구 경기를 계속 보지를 않습니다. 예. 네. 비슷비슷해야 계속 봅니다. 작년 총선 때도 안 나왔죠, 별로 조회수. 아, 그때 안 하셨구나. 예, 그때는 네.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경제쇼 했기 네. 때문에 잘 모르고요. 예, 재미가 없어 그런 거죠. 예. 그 총선 선거 결과 이미 나온 거고. 그렇죠. 이 이후에도 조회수 나오는 유튜브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 몇십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아. 이거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예, 나오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 재밌는데? 예, 예.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 선거가란 게 이게 진짜 직전이나 좀 박빙일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는 어느 예상은 됐었으니까 결과가. 예. 좀 그래서 좀 흥미는 좀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그렇습니다. 대선이라면 나라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시장, 부천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 1년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건 예. 있죠. 그리고 이제 총선은 지역구도 여러 개고 예. 총선 때는 직전이 누가 될까 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뭐 이거는 지역구도 하나에다가 예. 워낙 여론조사 벌어져 있어서. 근데 근데 이제- 여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예. 진대에서. 아 근데 KBS 유튜브 안 나왔는데 그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야? 아, 근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조회수.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 네.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하고 김태현 변호사님 나온 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 그 정보를 받아들일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곰곰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를 또 여기서. 예.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은 더불어민주당 빨간불이다. 당연하죠. 예, 네.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파란불이다. 이것도 뭐 정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후부터 쭉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빨간불. 뭐 다 동의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선거는 참패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에도 방점이 있는데 예. 지금 쇄신안으로 나온 걸로는 사실은 감흥은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뭐 원내대표 조금 일찍 뽑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뭐 일주일 일찍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제가 봐도 그냥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모든 어떤 개혁이나 문제는요. 자체적인 개혁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잘 못 쳐내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도 문제가 됐던 게 당내 무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라. 의원들 뭐 윤리감찰단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 전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정해진 수순으로 가면 그거 못해요.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근데 그 비대위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할 때까지 뭐 임시 기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예.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정해진 일정대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내부적인 계획이 과연 되겠느냐.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쳐내고 아니면 수사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을 만나보면요. 가장 얘기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 아니, 청와대 계신 분들은 다 강남에 두 채씩 있는데 우리 보고 집 사지 말라고 한다. 어? 다 외고 보내고 우리는 왜 보내지 말라고 하냐. 강남에 이미 다 한두 채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2030 세대들한테는 걱정 마세요. 뭐 집값 안 오르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기득권화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미 다 집도 샀고 2, 30억 재산 갖고 강남에 두 채씩 갖고 있는데 나는 한 채도 없다. 예. 나는 집도 못 사겠다. 대출도 못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죠. 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하는 말하고 실제 하는 행동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정해진 수순대로 그냥 전당대회를 해서 누구를 뽑거나 뭐 어느 들 뽑거나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민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2030 욕설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화 많이 돼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정을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예. 그러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 진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집 없는 사람, 아니면 직장 없는 사람, 아니면은 뭐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그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아니, 강남에 두 채 있는 사람이 너는 집 사지 마라 이러면 그거 어떻게 먹히겠어요? 전혀 안 먹히죠. 봤더니 예. 뭐 벌써 재산이 100억도 되고 이러면 그 말이 전혀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뭐 인적 쇄신을 하라, 정책을 바꿔라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그러면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집 없는 사람 아니면은 뭐 직장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비슷했거든요. 지금 논리 전개가? 네. 조용히 갑자기 왜 저러지? 막 그랬는데 이제 답인데 결론인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정책을 바꿀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종의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집이 없는 분이 있는데 예. 청와대나 여당의 고위의 정책 위반자들은 집이 1가구 2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야 우리는 집 못 사게 해놓고서는 니들은 1가구 2주택까지 가지고 있냐. 이거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불일치를 일치시키려면 아니,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었잖아. 위선이다 내려놓은 분이다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주 그런 크다는 부분이잖아요. 거죠. 그러면은 정책의 방향을 1가구 2주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은 집을 쉽게 사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쪽으로 정책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지지층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부라든지 정책 위반자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둘 다. 가난한 사람들로 바꾸자. 아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단순히 거죠.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게 기득권화 돼 있다는 게 예. 사실은 그런 사람은 통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030 세대들이 갖는 거는 집도 사람도 바꾸고 없고 정책도 직장도 바꾸고. 못 구하고 이러는데 이미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괴리가.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자기 객관화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거를 아니 실제 그런 사람도 있죠. 학자든 그렇죠. 교수나 시민단체에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목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민주당 예. 정부에서 예.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도 바꿔야 되지만 사람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자 정당과 서민 정당 프레임인데 근데 역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예? 굉장히 부자인데다가 항상 그 진주 목걸이 큰 거 이렇게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 우리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자가 서민 걱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있죠. 예. 그리고 아주 대기업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세논이 자기들한테 좀 더 소득세를 더 걷어라. 이거는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각이 리버럴하니까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선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자인 것 자체를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제가 가는 말씀드린 게 게 아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 집 사지 마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예. 집 사지 마세요. 아니면 걱정했으면 집값 떨어집니다. 라 이랬는데 집값은 그래서 이제 집을 판 사람도 있어요. 되게. 예. 판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두고 봤더니 집은 막 두세 배 올랐어요. 자기는 팔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사지 말라고 하고. 본인의 정책 발언들과 그럼요. 실제로 상치된다. 안 맞는 거죠. 잘. 여러분 그런 부분도 크다고 봐요. 좀 너무 얘기가 깊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을까? 좀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
현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의 문제가 뭐냐. 음.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어떤 부자든 서민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욕망을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상정하고 있지 않냐, 이상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게 인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학교를 누구나 가고 싶어요. 네. 명문사학 가고 싶고 명문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집 사고 싶어요. 내가 산 집이 1억에 샀는데 10억 오르면 좋겠어요. 그걸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다만 공정하게.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성을 달성할 게 해주되 말씀하신 거대로 공정하게 남의 피해를 주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공정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규제 틀을 넘어서서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본성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규제까지 나오거든요. 예. 저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도 예. 현 정부는 부동산을 경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로 보는 게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자꾸 그 윤석열로 넘어가죠. 네. 예. 너무 길어진다. 시간이 없어서 네. 윤석열 궁금증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을까? 네. 국민의힘으로 들어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마디 먼저 할게요. 윤석열이 약간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벌써?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하라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얘기했을 때 예. 전화하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의사를 잘 반영한다는 이준석 전 최고가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예. 이거 먼저 전화하라는 얘기다. 벌써 한 달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약간 어찌 보면 자기를 약간 낮추면서. 근데 아직도 전화 안 한 것 같아. 뭐 이런 건가? 근데 이 정치에서는요. 예. 막 주변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별이 순간에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예. 재선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고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일단 최소한 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무슨 정치를 몇 달 늦게 시작하고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속된 말로 경선 과정에서 뭐 윤석열 총장 약점이 드러난다고 해도 후발 주자들의 추격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급할 건 없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필요한 사람이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기 이슈어도 예. 저 자세히 오늘 시간 없지만 어제는 자세히 말씀드렸기 자세히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던지. 그걸 보시면 어쨌든 역시 방송 체질이야. 잘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예. 윤석열 전 총장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국정의 파트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치 경험이 없고 아무래도 경제나 외교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다른 주자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예. 국정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던 광흥창 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숭동 팀, 예. MBA 안국포럼 같은 실무팀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선적으로 할 건 아무래도 국정 파트너거든요. 예. 제가 파트너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만큼 그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것이 뭐 연대든 예. 아니면 그냥 고언을 구하는 거든 아마 도움은 필요는 할 거예요. 예. 근데 한 달 전 전화 왔다는데 한참 지금 야권 서울시장 선거 하는데 전화해서 뭐 만나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실 시장은 맞네. 어제부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면 하루이기 때문에. 한간 소린 게요. 예. 선거 보통 급하면은 예. 전화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한번 뵙겠습니다 하면 돼요. 전화로 일단. 그럼요. 일단 해야 되는데. 일단 눈도장 찍어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이제 김태현 변호사의 이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예. 나 지지율이 1위야. 내가 갑이야. 이거거든요. 한마디 얘기하면.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닐걸? 뭐 이러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으로 아마 야권의 통합이 쏠릴수록 예. 윤석열 총장의 존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반사체가 정확히 맞는데. 근데 왜냐면 후보가 확실한 후보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메시지를 네. 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뉴스에서 사라지면 지지율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뉴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김종인이 어떻게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여기로 가 있지. 사실 윤석열은 지난번에 투표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는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럼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뭐 굳이 전화해야 돼. 먼저 전화 오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뭐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예, 정치 이벤트를 만들려면 정당이 확실히 유리하긴 하죠. 아,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냐 이거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약간 아직도 좀 이제 정치를 잘 근데 모르는 예. 그런 이제 어떤 정치 생각인데. 행보가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밑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지금은, 정치 행보를 하는 게 네, 아니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제 외교를 뭐 잠깐만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행정을. 그럼 뭐 경험해본 사람들의 그 머리를 뭐 빌려야 되는 국민의당- 건데 아니 옛날 어? YS 얘기처럼 남의 머리를 빌려야죠.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언제 공부해서 나라를 국민의힘 운영해요. 말이 안 들어간다고 되는 그런 얘기지. 거 그게 생겨. 모르게 걱정해 주는지 몰라. 아니, 빨리 전화하라니까요. 걱정을 두려워서 그런가? 뭐 어찌됐건 간에 예. 지금은 뭐랄까 네. 자세한 건 어제 유튜브 들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분들 없으니까. 꿀케미가 나오고 네. 시간이 나옵니다. 없으니까. 예.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체제 개편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거와 사실 윤석열 총장의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럼. 형태로든지 아니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주 좀- 나갔는데 나간 어?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 복잡하게. 좀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럼 네, 뭐, 2개월 그러니까 정도. 제가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내용은 겪을 거예요. 지금 보면 예. 아마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전당대 연기론이라든지 비대위원장 연장론 같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소장파는 윤석열 쪽. 그 윤석열 쪽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파들 생각은 이러는 거죠. 예. 야,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예. 전당대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도 지금 좋은 흐름들을 예. 전당대회에서 중진들이 나와서 예. 당대표 차지하겠다고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 어차피 아무리 늦어도 11월에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뜨면 당대표는 할 일이 없다. 뭐가 있냐. 내년 대선쯤 어차피 또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지금 여기서 전당대회 하면서 힘 뺄 필요 없다. 당대표 선출과 예를 들면 예.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원샷으로 끝내자.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네. 그렇죠. 저는 초재선 네. 그리고 원외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번 주말부터 불구조 윤석열 다음 얘기라 주 그러니까 출구에 자꾸 뛸 말 거라고요.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내로 이 별똥별로 사라질지 아니면 그냥 뭐 저기 뭐 한 달. 조만한 별로 그냥 남을지 알겠습니다. 결정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야권 후보 지지도 예. 1등으로 압도적으로 달리는데 뭐 한 달 만에 사라진다는 알겠습니다. 예측은 말씀 점점 예. 떨어진다니까. 지금까지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청년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